네, 입장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착석하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영화는 잘 보셨죠? 네, 기자님들 영화 보시고 질문 있으실 것 같은데 우선 감독님부터 인사와 소개한 뒤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망을 연출한 김태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망에서 여자를 연기한 이명화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한국입니다. 미망에서 남자 역할했고요. 오늘 재밌는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망에서 팀장 역할한 박형준입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망에서 연예인 영 맡은 정수지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망에서 친구 역할 맡은 백승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기자님들은 첫 질문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들은 질문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영화는 감독님의 단편 전작 달팽이와 그 서울꽃장을 포함해 그 3개의 영화로 만들어진 작품이잖아요. 이러한 구성으로 첫 장편 영화를 만드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를 처음 시작하게 됐을 때는 장편으로 만들 뚜렷한 계획이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제가 극 중에서 그 하성국 배우처럼 종로에서 그림을 실제로 배우고 있었는데 실제 그 길에서 이명화 배우가 저를 뒤에서 이렇게 영화에서처럼 툭툭 두드려가지고 서울극장에 가고 있었고 서울극장에 제가 데려다 주는 일이 실제로 있었는데요. 그 일로 같이 약속을 해서 영화를 찍자라고 하고 정말 한 달 뒤에 영화를 찍게 됐어요. 그리고 찍는 마지막 날 지금 미망의 모든 구성이 다 떠올라가지고 그때 장편으로 계획을 하고 이제 산막인 구조까지 떠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영화를 찍게 되면 시간의 흐름을 정확하게 더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구성을 이렇게 산막으로 하게 됐습니다. 감독님한테 좀 그 구성에 대한 얘기는 해주셨는데 이게 단편에서 출발한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좀 어떤 이야기 더 좀 확장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하고 이명화 배우한테는 이게 산막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또 시간의 흐름을 좀 표현하셨어야 했잖아요. 하성국 배우랑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신 부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구성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첫 번째 파트가 낮에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파트에서 이명화 배우의 대사가 팀장에게 전화가 와서 저녁에 술 먹자네 라는 대사가 있는데 헤어지고 나서 이 여자가 밤에 그 팀장이랑 술을 마시게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두 번째 파트가 구성이 됐어요. 서울극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지만 그 같은 날의 밤은 아니고 몇 년이 흐른 뒤의 밤이 같은 날처럼 보이길 바랬고요. 그래서 낮과 밤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앞서서 진행된 낮과 밤이 다시 반복되는 낮과 밤으로 해서 낮과 밤이 두 번 반복되는 구성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산막까지 촬영을 하게 되면서 변화하는 그 지점은 실제로 촬영이 2019년에 시작을 해서 2022년 겨울에 종료가 됐는데 그 한 4년 정도의 촬영 기간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좀 덕을 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나이가 들었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변화가 있었고 그게 영화에 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좋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계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계절감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톤의 의상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감독님이랑 의상도 많이 보러 다니고 그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 이명호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실제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지고 뭐 그렇게 조금 변화가 잘 보여졌던 것 같고요. 저는 1부의 이야기를 찍고 3부의 이야기로 이어졌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별개의 이야기처럼 제가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고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개별적인 이야기로 보고 접근을 해서 감독님이 아마 전체적으로 잘 묶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감독님께 질문드릴 것은 아무래도 이 영화의 가운데 또 흐름을 보면서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 영화의 그 배경이 된 이제 종로라는 곳, 종로, 광화문, 청계천. 이게 굉장히 물론 서울극장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배경이 됐는데 어떤 이 종로와 광화문의 어떤 감독님만의 그 특별한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뭐 개인적인 경험도 있긴 하지만은 그 광화문과 종로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배경을 이제 그 주변을 걷는 이야기로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영화가 보면 또 미망이라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 단어를 하고 심지어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영화도 그 박남욱 감독님의 미망인이 등장하는데 감독님께서 일단 이런 구성, 그러니까 좀 미망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나누면 여러 뜻과 그런 걸 하면 또 이야기 구성했던 또 그런 과정들도 또 궁금해요. 그러니까 배경 구성, 이야기 구성 이 두 가지가 궁금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종로 일대를 로케이션으로 설정하게 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일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종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서울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로는 되게 하이테크 빌딩들도 있고 그 빌딩들 바로 뒤에는 뭐 피막골과 같은 작은 상점들이 있고 공구상가도 있고 그리고 또 경복궁을 포함한 여러 궁궐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혼재하는 공간이고 사람들 역시 되게 어르신분들도 많으신데 최근 들어서는 힙지로라고 해가지고 많은 젊은 가게 사장님들이 뭔가를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게는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게 이 영화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미망이라는 제목을 선택하게 되고 박남욱 감독님의 미망인을 삽입하게 된 이유는 제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올해 극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박남욱 감독님의 미망인을 극장에서 보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그 첫 번째 1부를 찍고 난 다음이었고요. 그래서 처음 시나리오에는 2부에 미망인이라는 작품이 나오는 거는 계획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작품을 보니 그 작품 속에서도 1950년대의 거리를 작품 안에 남녀 주인공이 막 걸어다니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두 번째 파트에서 이명화 배우가 그 영화를 설명하고 모더레이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고 극장문을 나섰을 때 그 극중의 대사처럼 그 두 사람이 영화 속에서 튀어나와서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연출되길 바랬어요. 그래가지고 미망인을 선택하게 됐고 제목 역시도 미망인을 선택함으로써 그 미망인의 미망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개개별의 제목이 있었지만 미망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기자님들이 보신 것처럼 세 가지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뜻이 되게 우연찮게도 영화에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굉장히 맥이 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목을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네, 미망으로 제목을 지었을 때 그 배우분들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한 분씩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단어의 느낌만 알지 정확한 뜻을 알고 있지 못해가지고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네. 되게 좋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파트 달팽이에 출연했는데 그 파트 그 이름을 가진 달팽이라는 단편 영화도
사실은 부산에서 상영하고 수상도 하시고 감독님이 그래서 그 이름에 애착을 갖고 있었는데 그 처음 미망이라는 이름으로 영화관에서 봤을 때 이 이름을 이렇게 해서 지었구나 해서 되게 끄덕여지는 게 있어서요. 되게 기분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예쁜 발음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미망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망? 이런 반응이었고 약간 프랑스 영화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좋은 제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부 달팽이 촬영이 끝나고 일부의 단편 제목이 달팽이였는데 끝나고 제 주변 지인들이 저를 다 달팽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랬다가 이 완성된 영화가 미망이 돼서 한편으로는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미망이 영문으로 했을 때가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 글자가 저는 그래서 좋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거 폰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저희 팀들 이렇게 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는 사실 배우분들의 연기 앙상블이 그게 몰입을 더 한다라는 평이 좀 자자하잖아요. 그래서 배우분들의 캐스팅 과정과 그 시나리오를 받은 후에 그 느낌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기억을 꺼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캐스팅 과정, 시나리오를 받았습니다. 캐스팅 과정은 사실 이제 하성국 배우와 저는 같은 대학교 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막역한 친구 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배우랑 함께 같이 많은 여행을 가고 길을 걸어 다니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항상 많이 나누는 사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성국 배우가 이명환 배우를 소개시켜줬었고, 그리고 박봉준 배우 역시 그렇게 소개를 해줘서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정수지 배우는 제가 조감독을 했을 때 그 작품의 주인공으로서 이제 연이 닿았었습니다. 그리고 백승진 배우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렇게 동료였었는데 저희 프로듀서님의 절친이시기도 해서 한번 이렇게 현장에 와서 도움을 받았었어요, 제가. 그래서 언제 한번 꼭 같이 작업을 해야지. 저 엄청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목소리를 영화에 한번 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캐스팅 제안을 드렸었고, 여기 계신 모든 배우님들은 저에게는 너무 다 예쁘고 좀 사랑스러운 면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 영화에서 좀 더 많이 보이게끔 연출하는 게 저의 목표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시나리오 받고 네. 저는 일단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첫 번째 파트의 시작이 저와의 대화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라서 그 글을 써서 보내준 것 자체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 줬을 때 안 할 이유가 없었고 그리고 김태환 감독이 평소에도 많은 것들을 되게 예쁘고 소중하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영화 작업을 같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영화를 만들까 이렇게 궁금함도 있었고, 네, 그래서 네,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까 김태환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20대 대학교 시절부터 같이 영화 공부하면서 친하게 지낸 친구인데요. 달팽이 그 미망의 일부를 보면 그때 당시에 어떤 20대의 김태환 감독이 보는 영화와 이 공간이나 시간 같은 것들, 그리고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추억처럼 예쁘게 담겨 있어서 시나리오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말 없이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했었고, 특히 3부에 나오는 이제 소우 그 카페가 나오는 시나리오도 읽고 읽자마자 연락을 했습니다.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같이 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저는 매체,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하는 연기를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김태양 감독이 이제 캐스팅 그 일화를 얘기했을 때 뭐 친한 친구들이니까 서로 알아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디션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전에 단편을 하나 찍은 적이 있었는데 저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냥 짧은 16분보다 짧은 그런 영화여서 그냥 가볍게 찍으면 되겠거니라고 했는데 봉준아 웃는데 울면서 웃어줘 약간 이런 디렉팅을 하고 한 10테이크를 넘게 가더라고요. 아마 그때 그게 오디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극장 대본을 주면서 이제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했을 때 아 내가 통과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나리오 받은 게 정말 오래 전인 것 같은데 그때는 코로나 또 이전이었고요. 근데 아무튼 태양 감독님이 시나리오 보냈을 때 그 어떤 글을 쓰는 거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감독과 배우 사이에서는. 그랬을 때 제가 처음에 감독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과 그래서 느낀 게 일치해서 되게 신기하고 좋았고 그런 사람과 같이 작업을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렇게 친히 부탁해 주시면서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과 캐릭터 설명을 카페에서 해주셨는데 그 어떤 이야기들이 감독님 개인적인 연애 이야기와 감독님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서 제가 그 어떤 감독님이 구현해내고자 하는 그 캐릭터의 유연함이나 담담함을 좀 담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그냥 보고 피드백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극장까지 도와드리고 진행되는 거 보면서 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장편이 될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시나리오를 보는데 저희 극 중에 어떤 이름들은 없지만 그 당시에 저한테 보내주는 시나리오에는 제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겁도 났던 것도 있지만 영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꼭 제가 어떤 도움을 드려서 제가 이렇게 캐스팅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감독님께서는 승진아 나 그렇게 영화 안 해. 너가 꼭 여기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사실 배우로서는 감독이 그렇게 얘기해주는 것만큼 되게 큰 힘이 되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시나리오를 다시 보니까 시나리오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게 됐었습니다. 이 영화의 카피에 광화문 로맨스라고 돼 있어서 이걸 질문을 드리는 건 좀 못하긴 합니다만 이 영화는 로맨스 영화입니까? 라고 6분 모두한테 여쭤보고 싶고요. 과연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영화는 로맨스의 어떤 측면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배역마다 전부 생각들이 물론 감독님과 다 협의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각 배우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오면서 협의한 거는 사실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되게 이제 질문을 주시면 아마 각자 되게 솔직하게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얘기하면 이분들의 생각에 조금 방해가 있을 것 같아서 배우들 얘기 먼저 들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 네. 백승진 배우님 끝으로 이렇게 오겠습니다. 예. 우선 저도 이 미망이 이제 다 만들어지고 이제 로맨스 영화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로맨스 영화일까? 하면서 그 로맨스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찾아봤던 것 같아요. 흔히 이제 로맨스 하면 저희가 떠올릴 수 있는 거 연애, 사랑 이런 이야기로 접근이 됐었는데 저는 이 영화와 그 로맨스라는 단어를 연결했을 때 어떤 낭만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각자가 느끼는 그 느낌들이 다 저마다 다를 텐데 그 자체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이 영화가 로맨스, 낭만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아무튼 로맨스 영화가 특정 어떤 연인의 사랑 얘기만을 다루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저희 영화에는 그 두 사람의 서사가 길게 그려져 있는 것도 뭐 사실이고요. 제가 느꼈을 때 이 영화는 아무튼 광화문이라는 게 붙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시간과 공간과 어떤 인간을 다룬다고 봤을 때 지금 2019년에 찍었던 그 세운상가에서 바라보는 그 광경이 지금은 다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봤던 풍경이 하나도 없고 완전 큰 건물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변화하는 것처럼 그 공간에 대한 로맨스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외국 관객들이 그 영화제를 많이 갔을 때 되게 많이 좋아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서울의 풍경을 아름답게 담은 영화가 저는 이 미망이 좀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리를 잘못 앉은 것 같습니다. 로맨스라는 단어가 저한테 주는 이미지는 어떤 환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랑 그리고 어떤 관계, 연인을 생각했을 때 환상, 꿈꾸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미망은 로맨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카피를 쓰긴 했지만 사실 환상을 보여주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어떤 환상을 가지고 극장에 들어왔는데 저희 영화를 마주하는 순간 그 환상과 현실 그 사이에서 어떤 생각들이나 감정들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보는 미망은 어떤 좀 특정 장르에 이렇게 걸리는 영화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고요. 다만 이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김태한 감독이 어떤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큰 사건에 집중하기보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남은 어떤 그 수면 위에 남은 그 물결 같은 일상의 어떤 지점들을 많이 집중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되게 포괄적으로 로맨스가 포함된 드라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김태환 감독한테 우리 광화문 로맨스야? 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하성국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하나의 이렇게 이야기라고 규정을 짓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사랑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로맨스 영화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여자가 파트 3개에 다 나오잖아요, 제가. 네, 그 여자를 연기한 사람으로서 어떤 저는 그 로맨스에 집중하면서 연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보고 나서 이게 사랑 이야기로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나중에 느껴졌지 연기를 할 때는 그렇게 중점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배우들이 생각한 얘기를 들어보면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영화가 로맨스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좀 다른 로맨스라고 생각하는데요.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화를 로맨스 영화를 볼 때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거나 아니면 어떤 결실을 맺거나 혹은 사랑하다가 끝내는 헤어지게 되거나 하는 사랑의 뭔가 생로병사를 다루는 로맨스물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착안한 부분은 사랑의 과정도 아니고 사랑의 이별했던 순간도 아니고 어떤 타이밍이 어긋나는 순간들인 것 같아요. 번번이 미끄러지거나 그런 순간들도 꽤 많이
이 살면서 사랑하는 순간에서는 많은 것 같은데요. 타이밍이 맞으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들이 안 맞아서 미끄러지는 것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상대방을 향해 가졌던 마음 자체가 사라지거나 그 사람한테 들었던 말들이 뭐 제 안에서 기억 속에서 사라지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한테 묻고 묻어서 지금의 저를 형성하고 내 말들이 그 마음을 줬던 상대방한테 묻고 묻어서 그 사람을 형성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랑을 하게 되더라도 그 사랑 안에 나의 영향이 있다라고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결국엔 말이라는 건 옮겨가기도 하는 것처럼 마음도 조금씩은 옮겨가는 것 같아요. 헤어진 연인이 있을 때 그 친구한테 못했던 거를 다음 연애를 할 때는 그때 내가 이런 나에게 못난 모습이 있었었지 라고 반성하면서 이 친구에게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 전에 만났던 연인에 대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전이나 무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로맨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 뭐 하나만 덧붙이자면 로맨스 영화가 맞는데 그것만으로 규정 짓고 싶지는 않은 영화인 것 같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저는 다 각자가 느끼는 바가 다르고 떠오르는 게 다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게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공간 자체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연과 뭐 어떤 사람과 한 시절과 계절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모든 게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로맨스 영화도 맞고요. 네. 사실 이제 서울극장이 열려 있을 때 폐관하기 전에 서울극장에서 찍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가 코로나 시국이었어요, 한참. 그래서 협조문을 드려도 이제 촬영이 실내 공간에서는 되지 않는 시기였었고, 그래서 차일피일 이제 미루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에는 폐관일이 먼저 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공사를 시작해버렸고, 그래서 촬영했을 때는 폐관이 확정되고 공사가 시작한 이후에 외관을 찍게 됐었고요. 그 내부 장면을 못 찍으면 참 아쉽지만 대신에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이제 협조를 받아서 실내 장면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찍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그 성국 배우님이 노래하는 장면인데요. 거기서 근데 이걸 말을 해도 되나? 아니 이거 혹시 보실 분들이 보시면 그 노래를 부르다가 목이 메이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아예 울지 않아서 저는 더 너무 슬프게 다가와서 그 장면을 좋아하고, 또 하나 더 좋아하는 장면은 그 절에서 처음 만나서 여자가 ATM기에서 이제 돈 뽑으러 같이 내려가면서 먼저 종을 치고 그 다음에 승진 배우가 치고 뒤에서 혼자 이렇게 있는 성국 배우를 쳐다보면 맞을 못해서 같이 셋이 동시에 종을 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셋이 동시에 종을 칠 때 햇살이 갑자기 이렇게 들이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가 우리 영화처럼 우리 영화가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우연 같은 아름다움? 그런 걸 보여주는 한 장면 같아서 그걸 처음 봤을 때 몰랐는데 몇 번째 봤을 때 그게 보여가지고 그 장면을 좋아합니다. 네. 저도 좋아하는 장면이 되게 많은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난 거는 그 이명화 배우가 서울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 남자랑 헤어지고 버스 타러 가기 전에 조카랑 영상통화를 하면서 뭐 조카가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볼 때마다 울컥하고 그 장면 되게 좋아합니다. 다들 남이 한 연기가 좋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전 제가 한 것을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그 횡단보도 앞에서요, 제가 이렇게 여자를 쳐다보고 그 다음에 시선이 엇갈리는 장면이 디렉팅이 아니었고 뭔가
횡단보도 기다릴 때 뭔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충동이 떠올라서 되게 조심스럽게 이 사람을 쳐다봤는데, 김태양 감독이 저한테 늘 요구했던 이 사람 옆에서 넌 되게 조심스러운 사람이야 라는 그거를 연기하는 내내는 계속 못하다가 그 순간 딱 하면서 깨닫게 됐던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느껴졌는지 명화 누나도 저를 보고 있던 장면이 정말 괜찮은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죄송합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순간은 감독님한테 대본을 받고 저는 같이 연기할 성국 배우님과 처음 만남이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뭔가 오래된 정말 이렇게 끈끈한 연인으로서 연기하기 직전에 어떤 그 마음이 생각보다 되게 두근거렸었던 것 같아요. 잘 할 수 있을지. 근데 또 하필 그날 또 비가 왔어요. 그래서 비가 와서 막 비까지 왔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화면에 담긴 게 너무 아름다웠고 또 영화에 너무 잘 어울리고, 또 이후에 이제 서울극장을 찍으실 때 또 비랑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거를 이제 영화가 완성되는 걸 보면서 되게 멋지다고 생각한 게 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파트는 그 연등들이 잔뜩 매달린 그 거리를 가로지르는 롱샷, 투샷 롱샷입니다. 전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엔딩 크레딧. 네, 마지막에 이제 하성국 배우가 내리고 빈 버스가 뭐 몇 번을 봐도 전 그 장면이 제일 좋았고, 뭔가 이 영화의 끝이자 사실은 각자 저한테는 이게 시작 같아가지고 엔딩 장면은 언제나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그 엔딩 장면 얘기하셔가지고 장기하 얼굴도 노래 삽입하게 된 그 과정도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 파트까지 촬영을 하고 나서 세 번째 파트를 촬영하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장기하 씨의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는 건데 어떤 노래를 부르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계속 듣고 있으니까 이 음악을 부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거 아니다라는 말이 이 영화랑 너무 맥이 닿아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 것도 분명히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이 음악을 써야 될 것 같고 이 음악이 영화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허락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제가 편집을 다 하고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리고 이 영화에서 이 음악이 사용되어야 하는 캐릭터로서의 이유를 이렇게 편지를 적었어요. 그래서 장기하 씨의 그 회사에 보내드렸었고, 영화 편집본을 중간까지 완성본을 다들 보시고 회의를 거치신 이후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영화 속에서 하성국 배우가 노래를 부르게 됐고,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도 그때 그 노래라는 노래를 삽입하게 됐습니다. 그럼 장기하님은 영화를 보셨을까요? 네, 보셨고요. 그 연말에 장기하님 12월 초에 공연이 있는데 그 공연도 너무 좋은 공연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한 명의 팬으로서 이렇게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티켓을 주고 보러 가야죠.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혹시 질문도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출에 대한 질문 제가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화는 주로 걸으면서 그 배우분들이 대사를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그리고 또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촬영하면서 힘든 점이나 혹은 그 배우 연기할 때 좀 어려웠던 점,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배우분들이 연기를 할 때 좀 어려우셨을 것 같고요. 제가 디렉팅을 할 때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이 실제로 거리를 걸을 때 시민분들이 이렇게 예기치 않게 이렇게
동선에 들어오시게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컷하지 않고 멈추지 않을 테니 연기를 이어가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꽤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배우분들이 흔쾌히 그 디렉팅을 따라주셨어가지고, 한편으로 갑자기 자전거가 지나갈 때 이렇게 멈칫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 영화를 되게 풍부하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렵다라면은 가장 어려운 지점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배우님들은 어떠셨을까요? 이명아 배우님이나 뭐 하성우 배우님. 네, 맞아요. 엄청 어려웠는데, 특히 종로가 정말 사람이 많고, 차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막 그런 신호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촬영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변수가 있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롱테이크를 좋아하기도 해서,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어떤 상황에 또 거기에 맞춰서 계산되지 않은 연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네, 그래도 어려웠지만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너무 마음에 드는 그 테이크였는데 시민분이 카메라를 너무 막 이렇게 보셔가지고 못 쓴 게 있거나 이러면 좀 아쉽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걸으면서 그 대사하고 연기하는 게 재밌었거든요. 이게 어렵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그 공간에서 두 인물이 가만히 서서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그게 더 힘들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거기 있을 법한 사람들 둘이서 걷는 걸 담은 거니까 감독님이 오히려 부담 없이, 저희 카메라도 사실 잘 안 보이는 데 있기도 했고, 저희 눈에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그냥 정말 대화하듯이 할 수 있는 점이 저는 조금 더 재밌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대본을 받았을 때 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놀랬고, 그리고 리허설을 했을 때 동선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원테이크로 가야 하니 나는 의사다, 난 지금 수술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대사 틀리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을 계속 해야 되고 주변 상황을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그 팀장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전사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눈이 안으로 들어가서 대사 생각하고 있고 주변 상황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도움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준기 배우님. 저는 사실 그 되게 짤막한 출연과 그리고 버스에서 주요 어떤 달팽이 이런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씬을 거기서 찍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었는데, 그날이 생각나요. 그 서울극장 그 배우님들 찍으실 때 그 어떤 술집 장면에서 그냥 뒤통수로 엑스트라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뭔가 계속 움직이면서 배우들이 밤샘을 하기로 한 날이어가지고, 근데 또 비까지 오니까 그게 그냥 걱정하면서 이렇게 얼굴 보고 집에 갔다 온 그 기억이 납니다. 네, 백승진 배우님. 네, 사실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언제 얘기할 수 있나 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마지막 소에서는 제가 뭐 택시만 운전하니까 사실 전 뭐 안락한 내부에서 편하게 하긴 했는데, 제가 두 번째 파트 서울극장에서 제작실장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뭐 배우를 하면서도 많은 스텝들을 거쳐왔는데 제작부라는 일이 되게 힘들다는 거를 개인적으로 체감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서울극장에서 저희 PD님과 일을 하면서 이 영화가, 그리고 배우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고 행복하게 촬영할 수 있는 이유는 그 PD님 덕분이구나 라는 거를 옆에서 일하면서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영화가 진행되면서 정말 많은 노고를 해주신 PD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끝인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여기 이렇게 영화를 보러 와주시고 영화를 끝까지 봐주시고 지금 이렇게 자리에서 저희에게 질문을 관심을 가지고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가 취향에 맞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이 극장문을 열고 나가셨을 때 기자님들 한 분 한 분 다 오늘 하루가 영화처럼 시작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의 차기작은 서울이야기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필은 다 완료된 상태고요. 목표는 내년 여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서울이라는 공간을 다루는 것이고 동경 이야기, 뉴욕 스토리, 타이페이 스토리도 많은데 서울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선점해서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제가 이 배우분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나리오를 보고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볼 수 있는 모습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끝까지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 다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저는 미망 홍보를 열심히 하고 제가 요즘에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대한 저의 태도를 전과는 좀 다르게 해보자가 저의 화두거든요. 지금 인생의 화두인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역할, 다양한 장르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정말 열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지금 이제 할 준비가 되어 있고 혹시나 이걸 누군가 보신다면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부터 날이 급격하게 추워졌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영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 저도 미망 이거 저희 영화 일정 홍보 같은 거 집중할 생각이고 또 다른 촬영장에서 또 연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기억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는 시간이었고 저는 미망 작품도 같이 하는 사람들도 너무 사랑하고 좋아요. 그래서 영화 찍고 영화 보는 것만큼 그렇게 다니면서 홍보하는 이 행사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정말 GV랑 GV는 다 다니면서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미망을 홍보하러 다닐 계획이고 찍은 영화들 그리고 찍을 영화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도 좋은 사람들도 만나서 행복하게 연기 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태양 감독님을 처음 만나고 영화를 찍고 이렇게 영화가 개봉하기까지의 시간이 뭔가 감독님과 친구가 되고 이 작업을 같이 한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되게 제 어떤 연기뿐만 아니라 제 일상에 되게 좋은 순간들이 많이 찾아온 어떤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서 이런 어떤 제가 느꼈던 이 어떤 좋은 감정과 이 마음들이 관객들한테도 이 영화를 통해서 전달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좋은 연기하고 또 좋은 이야기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기작은 서울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걸 위해 열심히 미망 홍보하고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 영화 정말 잘 이렇게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11월 20일에 개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간담회는 여기서 마치고요. 테이블 치우고 그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반 배우님들이십니다. 저 가운데 이렇게 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하상국 배우님 가운데. 네네네. 가운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봐주세요. 좀 붙어주시고요. 네. V도 한번 이렇게 아니 하트 뭐 이런 거 있죠. 하트 한번 해주세요. 아래 좀 바꿔주세요. 네. 자리 좀 바꿔달라고요? 아래 바닥. 손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배우가 남자 배우는 이렇게 타투를 해주면 안 돼. 네. 어떻게? 아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사이를 두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됐죠. 좌우로 안 봐도 되겠죠? 없습니다. 좌. 가운데만 해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잠시 이렇게 나와주시고요. 네. 이마. 네. 두 분. 네. 네. 정면만 봐주세요. 정면 봐주세요. 네. 뭐 손인사. 둘이 같이 하트 이렇게. 하트. 네. 보라트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귀여운 하트. 아래 잠깐 네. 부탁드려요.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잠시 퇴장하시고 네. 네. 명화 배우님이 가운데에 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면샷 부탁드립니다. 손인사. 네. 11월 20일 개봉합니다. 네. 하트. 남자 배우도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남자 배우님이 이렇게 가운데, 네, 유명한 배우님을 사이에 두고, 네, 하트, 꽃.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단체 컷 감독님 포함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없나요? 감독 찍을 감독이요? 그러면 그냥 단체 먼저 찍을게요. 네, 단체. 손인사 한번 할게요. 다 모였으니까 손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하트.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네, 지금 단체 그 개별 사진을 요청하셔가지고 짧게 한 10초 정도 한 번씩 쓰겠습니다. 네, 명화 배우님, 네, 단독샷 찍겠습니다. 하트, 뭐 손인사, 네,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누구 찍을까요? 하성국 배우님, 네, 네. 손인사. 네. 하트. 네. 좋습니다. 이제 박봉준 배우님. 네. 손인사. 하트. 귀엽습니다. 포토제닉 좋습니다. 자, 손인사. 하트. 네. 네.
네, 백승준 배우님 이제 마지막 감독님 그 다음에 준비해 주세요. 네, 손인사. 네, 하트. 네, 됐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감독님. 김태환 감독님. 네. 손인사. 하트. 네. 파이팅 한번. 파이팅! 네. 물론 파이팅! 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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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돌고 도니까